8월 10일 그린데스크 시작하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일본 정부가 틈만 나면 독도를 자기들 땅이라 우기는데 독도는 누가 뭐래도 우리 땅이죠. 정부가 광복 70주년을 맞아 독도의 이런 상징성을 고려해 독도 바닷속에 대한 대대적인 청소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동안 청정해역으로만 알고 있었는데 버려진 그물의 로프, 철근, 심지어 녹슨 포탄까지 그야말로 별의 별게 다 나왔다고 합니다. 문정남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경상북도 울릉군 울릉읍 독도리, 우리 땅 독도입니다. 당당한 자태만큼 독도 바다의 물빛은 투명한 청록색으로 보기만 해도 가슴이 시원해집니다. 물속은 어떨까 들어가 봤습니다. 해조류가 무성하게 우거져 있고 물고기들이 떼를 지어 유유히 헤엄쳐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평화롭고 풍요로운 풍경은 잠시, 해조류 한가운데 로프와 그물이 어지럽게 엉켜있는 채로 가라앉아 있습니다. 그 옆에는 새막대기로 추정되는 막대 기둥 같은 것이 꽂혀 있고 회색으로 죽어있는 해조류들이 너덜너덜 달라붙어 있습니다. 이렇게 버려진 그물과 로프들이 독도 바닷속 여기저기 어지럽게 널려 있습니다. 바닷속에 파묻힌 어망을 잡아당기자 바위 틈에 숨어있던 물고기들이 놀라 도망을 칩니다. 대부분 어업 작업을 하다 얽힌 그물 등을 그냥 끊어서 바닷속에 버린 걸로 추정됩니다. 폐 그물뿐만 아니라 어디서 떨어졌는지 모를 둥근 모양의 철근에 쇠 파이프까지 여러 개 나옵니다. 청정해역이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입니다. 물속이라 치우기도 쉽지 않습니다. 버릴 때는 순식간이지만 이를 처리하려면 잠수사가 로프로 일일이 묶어 물 위에 떠있는 배로 끄집어내야 합니다. 물속에는 조류도 굉장히 심하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그물이 많이 있어갖고 다이버들이 실제로 그 그물에 걸리기도 하고 위험한 상황들이 많이 연출되기도 합니다. 반나절 작업에 수중 쓰레기를 더 넣을 자리가 부족할 정도로 갑판에 수중 쓰레기가 수북히 쌓였습니다. 폐 로프에 폐 그물은 기본, 정체를 알 수 없는 파이프에 심지어 언제 떨어졌는지 모를 녹이 쓸대로 쓴 포탄까지 물속에서 건져냈습니다. 청정해역으로 사랑을 받고 있는 독도. 하지만 바닷속에는 이렇게 많은 해양 쓰레기들이 가라앉아 있습니다. 주로 독도 주변 지역은 생활 폐기 쓰레기보다는 어획 활동에 의한 어민들이 버리는 쓰레기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수중 쓰레기들은 잘 썩지도 않고 부패 과정에 오염물질을 뿜어내는 등 독도 수중 생태계에 위협이 됩니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2013년에만 독도 인근 해역에서 수중 쓰레기 1만 7천 kg을 수거하는 등 2007년부터 5차례에 걸쳐 모두 4만 3천 kg의 독도 수중 쓰레기를 수거했습니다. 문제는 퍼내도 계속 수중 쓰레기가 나온다는 점입니다. 대부분의 쓰레기가 폐그물이 되겠습니다. 폐그물 같은 경우에는 물고기가 걸려서 폐사할 수도 있고 폐 로프 같은 경우에는 떠다니는 경우에 지나가던 선박의 스크루에 감기는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겠습니다. 해수부는 8월 말까지 잠수사들을 지속적으로 투입, 독도 바닷속에 대한 대대적인 청소 및 정화 작업을 벌일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환경TV 뉴스 문정남입니다. 독도 관련 소식 하나 더 전해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부가 물개 서식 환경 개선 등을 위해 오는 10월까지 독도 수중에 바다 목장을 조성한다고 밝혔습니다. 독도 바다 목장은 물속에 인공 어초 구조물을 설치해 물고기가 알을 낳고 살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을 조성해 이들을 먹이로 삼는 물개 같은 해양 포유류도 덩달아 독도를 찾아오게 만드는 사업입니다. 남해안에 적조 비상이 걸렸습니다. 전남 장흥에서 경남 거제를 거쳐 부산 기장까지 사실상 남해안 전 지역에 적조 빨간불이 켜졌는데 이에 따라 방제당국이 내일부터 남해안 일대에서 적조 집중 방제 작업에 들어갑니다. 적조 지역에서 해수욕 등을 즐겨도 되는 건지 박현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전남 고흥군 연포에서 경남 남해군 남면에 이르는 연안바다에 9일을 기해 적조주의보가 발령됐습니다. 이에 앞서 지난 5일엔 경남 남해군 남면에서 거제시 남부면에 이르는 구간에 적조주의보가 내려졌고 2일엔 거제시 남부면에서 부산 기장군 장안읍, 전남 장흥군 회진면에서 고흥군 연포에 이르는 구간에 적조 생물 출현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사실상 남해안 전 지역에 적조 비상등이 켜진 셈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적조가 경보로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 내일부터 닷새간 적조 집중 방제 활동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경상남도 지역에서만 도내 해양경비정과 어선 600여 척 등 이 기간 민관에 가능한 모든 장비와 인력을 총동원해 집중 방제 활동을 벌이겠다는 것이 해양수산부 설명입니다. 적조가 남해안에 집중되는 원인은 명확히 밝혀지진 않고 있지만 서해안은 갯벌이, 동해안은 강한 파도가 적조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해수부 관계자는 폭염이 계속되면 수온이 높아져 언제든 적조 상황이 악화될 수 있다며 선제적 적조 방제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해수부는 적조로 인한 어류 폐사는 독성 때문이 아니라며 수산물의 안정성과 해수욕 등엔 아무 문제 없다고 밝혔습니다. 환경TV 뉴스 박현영입니다. 오늘의 주요 간추린 소식과 날씨는 오해선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올 상반기 사법당국에 적발된 19세 이하 청소년 마약 사범은 79명으로 2012년 전체 38명보다 올 상반기에만 벌써 2배 이상 늘었습니다. 이들 청소년들은 주로 인터넷이나 SNS를 통해 마약을 구입하는 것으로 나타나 인터넷에 익숙한 청소년의 마약이 확산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종업원이 쏟은 국물에 유모차에 탄 아이가 화상을 입었다면 식당 측에 70%의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법원은 그러나 음식점 통로에 유모차를 놓은 부모에게도 사고 원인을 제공한 과실이 있다며 부모에게도 30%의 책임을 물었습니다. 지난 7일 폭염 속에 야외 훈련을 받던 전북 군산의 한 중학교 태권도부 1학년 14살 이모군이 갑자기 쓰러져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사흘 만인 오늘 끝내 숨졌습니다. 이송 당시 이군의 체온은 40도가 넘었고 의식불명 상태로 병원 측은 이군이 열사병으로 숨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통계청이 오늘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3년 기준 한국인의 기대 수명은 81.9세로 40년 전보다 20살 더 높아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그러나 주관적 건강 상태를 묻는 질문에 좋다고 답한 사람은 10명 중 4명이 안 돼 OECD 국가 중 가장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은 전국적으로 구름이 많은 가운데 남부지방과 일부 중부지방은 무더위가 이어졌는데요. 아침 최저기온은 21도에서 25도, 낮 최고기온은 28도에서 34도를 보였습니다. 내일은 전국에 구름이 많겠으나 점차 흐려져 늦은 오후 제주도부터 비가 시작돼 점차 확대되겠는데요. 예상 강수량은 전남 10에서 40mm, 충남, 전북, 경남, 제주 5에서 20mm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 남부 먼바다와 남해 서부 서쪽 먼바다, 제주도 전 해상에서는 오후에 2에서 4m로 점차 높게 일겠고 그 밖의 해상에서는 0.5에서 2.5m로 일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20도에서 26도, 낮 최고기온은 28도에서 32도가 되겠습니다. 서울의 기온은 24에서 32도, 대구 25에서 31도, 광주 23에서 29도 등입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전 권역이 보통 수준으로 예상됩니다. 무더위가 계속되면서 열대야 현상으로 잠 못 드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주무시기 전에 따뜻한 물에 족욕이나 반신욕을 하면 숙면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또 음식으로는 졸음을 유발하는 성분이 있는 상추, 심리적 진정 효과 성분이 있는 따뜻한 우유 등을 마시면 숙면을 하는 데 좋다고 합니다. 오늘 밤은 따뜻한 우유 한 잔 하시고 주무시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독도 수중 쓰레기 실태 보도해드렸는데요. 독도가 우리 영토이듯 독도 바다도 엄연한 우리의 영토입니다. 사정이 다 있으시겠지만 쓰레기를 바다에 버리기 전에 독도 바다가 우리 영토라는 사실을 한 번쯤 떠올려 보시는 건 어떨까요? 오늘 그린데스크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